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3주차 강의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자바의 메서드와 같이 어떠한 것의 입력을 받고 반환을 하는 등 어떠한 코드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재사용을 고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떠한 코드를 재사용해야 된다고 간주를 했을 때 그것을 함수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코드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됩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의 종류는 선언함수, 익명함수, 그리고 콜백 함수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단은 선언함수와 익명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따가 콜백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주고 함수명, 소괄호, 중괄호로 적게 됩니다.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소괄호 안에는 저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작성하여 인자를 받을 수 있고 중괄호 안에는 해당 매개 변수를 받아서 실행시킬 코드를 작성시키게 됩니다. 매개 변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함수는 A와 B라는 예를 받아서 더한 후 콘솔 로그를 찍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는 것을 함수를 선언한다고 말하며 또 아래 있는 것과 같이 함수에다가 인자를 집어넣어서 부르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펑션 add 1은 a와 b를 인자로 받아서 더한 후 콘솔 로그를 찍어주는 것이므로 3과 5를 넣어서 add 1을 호출하게 된다면은 8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익명함수입니다. 선언함수와 익명함수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없다입니다. 익명함수의 사용법은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펑션, 소괄호, 중괄호, 실행식. 익명함수는 보는 것과 같이 이제 가운데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익명함수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작성하지만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명함수는. 하지만 저희가 익명함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변수를 생성해서 거기 안에다가 함수를 넣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언함수랑 익명함수를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거는 본인의 자유이며 이따가 이제 ES6에서 나온 에러 펑션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저는 이제 에러 펑션을 사용하여 이제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add2라는 익명함수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로그를 찍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8이라는 데이터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리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함수가 리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보이드 값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하고 프린트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인트를 반환해줄 경우에는 메서드 앞에다가 인트 혹은 스트링을 반환할 경우 스트링 반환하는 인제값을 작성하게 해주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는 굳이 타입을 적어주지 않고 리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턴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해당 함수가 리턴을 봤을 때 일단 멈춥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add3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여기다가 3이랑 5를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 지우고요. 자, 일단은 단순하게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콘솔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값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5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A라는 변수 안에다 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개념이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의 결과도 값으로 다루기 때문에 A 안에 굳이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넣어서도 로그에다가 바로 이제 값을 넣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가 리턴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제 해당 함수가 종료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add3이라는 것은 a와 b를 더해서 리턴하는데 그 뒤에 로그 1을 찍을 경우 과연 로그 1이 찍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찍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를 이용하여서 함수 내에서 이제 if문 분기 처리를 이용해서 함수를 끝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응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함수의 결과는 값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a라는 애에다가 a3을 호출을 2번 한 것을 더해줘서 저장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add3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 그 안에다가 또 add3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두 개를 값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값으로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dd에다 3이랑 5를 넣으면 8이 되고 4랑 1을 넣으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add3이라는 함수에 결국 8과 6을 인자로 넣어서 b에 저장하고 로그를 찍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보통은 변수에 저장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재활용을 하지 않는 값일 경우에는 굳이 변수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제대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에러 펑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에러 펑션은 자바스크립트 ES6에서 나오게 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함수 같은 경우에는 ES6는 선언 함수가 아니라 익명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므로 한번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의 익명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변수에다가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짜시다 보면은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보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해당 코드가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에 대한 가독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에러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겠습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소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화살표 표시를 넣어준 겁니다. 참고로 화살표 표시는 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add 5는 이 위에는 add 4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코드를 작성할 때 arrow 펑션을 사용하므로 여러분들도 arrow 펑션에 적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rrow 펑션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if문을 작성할 때 실행체계 한 줄일 경우 괄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arrow 펑션도 마찬가지로 실행체계 한 줄일 경우에는 굳이 중괄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에러 펑션은 중괄호를 작성하지 않는 실행식일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add5라는 이제 함수와 add6라는 함수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const a에다가 add5라는 얘 1, 2를 넣어서 실행을 시키고 const b에다가는 add6라는 얘에다가 add6라는 얘에다가 1을 넣어서 한번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로그로 a랑 b 둘 다 찍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네, 3,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